우리가 주말에 공부했을 때 이거 오크라 재건주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북주가 될 수 있다는 걸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기관 수요치 결과는 어땠나?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미국 증시가 어제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또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증시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오늘 또 주요한 경제 소식이 많은데요.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170달러 돌파. 미국 당국에서 그동안 수출을 규제해온 H20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 우리가 어제 봤었죠. 결국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4%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엔비디아 혼자 올랐네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AMD도 중국의 AI칩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가 상승했고, 이러한 흐름에 나스닥은 소폭 오르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증시가 안 좋다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6월 CPI 때문에 그랬네요. 자, 이번 미국 CPI는 관세 효과가 여름철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이때까지는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그 이유는 재고를 쌓아둔 물량을 봄에 사용하면서 관세 반영이 계속 늦춰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올 초에 쌓아놨던 물량 거의 다 소진이 되며 다시 물가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CPI는 작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은 2.6%였으니까 조금 더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은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와 동시에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그 다음에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오히려 시장 전망보다 낮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 관세 영향이 있는겨 없는겨 라고 말을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처음에는 좀 증시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시는 경계감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파월도 맨날 트럼프한테 욕을 먹고 있는 그 파월도 이런 상황에서 금리 절대 낮출 수가 없겠죠.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도 봐야겠죠. NRB라는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RB는 NH랑 KB증권에서 청약을 시작하는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조립식 이동형 건축물을 설계 그리고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주말에 공부했을 때 이거 오크라 재건주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북주가 될 수 있다는 걸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기관 수요치 결과는 어땠나? 잘 나왔습니다. 2200곳이 참여했고 경쟁률은 800대 1, 공모밴드 상단이 21,000원인데 21,00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진행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프로티나라는 공모주도 이제 금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하거든요. 이 친구는 데이터가 바로 떴길래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바이오 의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기관 데이터는 어땠나 봤더니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2300곳이 참여, 그 다음에 경쟁률은 1200대 1, 의무 가격은 8.1%나 나왔고요. 공모가는 14,0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도 1,500억으로 낮은 편이다 보니까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공모주 둘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중심에는 지금 조방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지주, 금융, 조선, 방산, 원전 요 친구들이 이끌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5개 섹터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안 가도 코스피가 벌써 3200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금 조방원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좀 선수 교체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게임, 로봇, 바이오, 그리고 여기서는 빼먹었지만 원자력도 당연히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의 시간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서학개미는 3분의 1이 레버리지야.
최근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서학개미가 미국장을 국장화시키고 있다는 모습, 그만큼 공격적이고 레버리지를 크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가 봤더니 7월 들어서 서학개미의 순매수 30%가 무려 레버리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TSLL 테슬라 2배 추종이죠. 그리고 SOXS 반도체 인버스 3배짜리, 그리고 PLTU 팔란티어 2배짜리를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레버리지는 행보할 때 돈이 녹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성이 확실할 때 들어가는 거지 애매할 때 사거나 반대 방향에서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사자 말자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코스피를 산다면은 사실 우리 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곧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인버스 사야지, 곧버스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버리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산다면 차라리 레버리지가 낫지, 그것도 길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짧게 들고 가는 용도로 사는 거지, 지금 사면 언젠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곧버스를 사는 그 순간 성공할 확률도 있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타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TSL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특이한데요. 테슬라 2배 추종, 올해 초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미칠듯이 올라갔을 때 그때 $40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밖에 안 되죠. 물론 테슬라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는 않았는데 4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다는 상품인 걸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는 웬만해선 하지 말자고요. 다음입니다. 솔브레인 3분기 턴어라운드 한다. 자, 반도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삼전 어느덧 65,000원 근처까지 왔어요. 삼전 주주분들 슬금슬금 내 계좌가 좀 괜찮아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려서 답답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삼성전자의 매력은 답답할지언정 불안하지는 않다는 거기에 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삼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불안한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는 이 와중에 솔브레인을 관심있게 보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가 26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고 3분기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솔브레인이 뭐하는 회사인데요? 노브레인 친구입니까?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 소재와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한 회사인데요. 하지만 매출 비중을 보면은 당연코 반도체 비중이 높은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450억으로 2분기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보고 4분기도 작년 대비 30%나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왼쪽의 차트를 봐도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죠. 바닥을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ETF를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솔 반도체 전공정과 솔 반도체 후공정이라는 ETF를 딱 봤는데, 자, 요 두 개의 특징은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포함되지 않은 ETF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개 차트 비슷하죠? 쌍바닥을 찍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이제는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생각할 때 삼전이나 하이닉스 이 두 개 말고도 그 외 친구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좀 올라가는 친구가 뭐가 있을까? 그 안에서 뭐 소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관련주라든지 그 친구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꽤나 괜찮은 기회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빼놓고 얘기할 순 없겠죠. 다음입니다. 반도체 봤으니까 2차전지도 봐야겠죠. 포스코 퓨챔 슬슬 체크하자. 2차전지 시대가 다시 다가오는 이때 신한투자증권 또 포스코 퓨챔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16만원 제시. 그 이유가 뭔가 양응급제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2분기 실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시나 안 좋아서 적자 전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 2차전지 아직까지도 바닥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이 움직일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건든다면은 일단은 ETF로 건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이 두 개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에코프로 친구들,
그 친구들보다는 다른 애들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인구 위기 공동 대응이 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구 구조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경주 선언을 채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10월인가 그때 있는 에이펙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길이 우리나라만 저출산이 문제인 거 아니야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에이펙 회원이 한국, 홍콩, 대만, 칠레, 싱가포르, 태국 무려 6개국이나 있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조금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유튜브 새로운 요금제가 생겨요. 유튜브는 요금제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딱 하나밖에 없었죠. 14,900원을 내면은 광고가 없고 유튜브 뮤직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새로운 요금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공정위 조사 때문인데요. 예전부터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아니냐 이러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별도 요금제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8,500원짜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유튜브 뮤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광고만 스킵해주는 요금제인데 근데 이게 약간 좀 짜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가 유튜브 광고가 없는 건 좋긴 하지만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백그라운드 재생은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키면은 유튜브 화면이 계속 떠 있어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뭔가 소리만 듣고 싶을 때 유튜브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면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그냥 켜놓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금제를 사용하면 백그라운드 재생이라고 화면을 끄고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던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능을 8,500원짜리에는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500원짜리를 쓸 사람이 있을까? 또한 이제 유튜브 뮤직도 꽤나 쏠쏠하거든요. 특히 저는 매일 운동할 때 무조건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4,900원짜리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MSCI 정기 변경. 다음 달 8일에 MSCI 리뷰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리밸런싱이 진행되는데요.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가는 놈이 계속하기 때문에 MSCI만큼 효과적인 투자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은 LIG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HD현대마린솔루션을 편입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 대신에 LG노텍과 제일제당, 그 다음에 SKC 3개가 편출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요 기업 LIG넥스원부터 HD현대마린솔루션까지 이 친구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과 효성중공업의 이제 일봉을 보면은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다만 현대건설이랑 HD현대마린솔루션은 조금 꺾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한 달간 재차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랠리에 깜짝 찬물. 신고가를 경신하던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화폐주에 찬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을 갖고 있던 미국 하원의 가상화폐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심이 약화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장 초반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잠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바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표결을 위한 12명의 위원 중 11명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하락세를 회복하기도 했고 쿠폰 같은 경우는 개별적 호재 소식을 띄우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이 코인 관련주는 이름값에 맞게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음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알래스카가 계속 주목. 자, 7월이 끝나고 있습니다. 곧 공포의 트럼프발 관세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 카드 중 하나인 북극곰 테마, 알래스카 테마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알래스카산 LNG를 사서 써라, 아니면은 가스관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제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다만 이제 이 테마도 좀 오래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이제 그런데 일단 내일은 공휴일은 아니고요. 하지만 다음에는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제헌절은 원래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
5일제가 시작하면서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식목일이랑 함께 공휴일에서 나갔던 친구 중 한 명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또 공휴일로 지정될 기대감도 솔솔 나타난다고 하네요.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날로 명칭을 바꾸자라고 말을 했고,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이 훼손될 때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고 이어나가자, 이러한 이야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연 내년 제헌절 우리가 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본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